엄마 아버지랑 모아놓은 돈 있으셨어요. 기부는 갑자기 무슨 기부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돈 아버지가 저한테 주려고 모은 돈이잖아요. 내가 손주도 낳고 나한테 잘하면 주라고 한 거야. 못하면 그냥 쓰라고 분명히 아버지가 말했어.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럼 왜 아버지가 이 엄마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겠니? 제가 엄마한테 못한 건 또 뭐가 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엄마한테 잘했다고 할 수 있니? 잘하진 못했어도 못한 건 없잖아요. 그 순간 저는 아들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얼마 전 있었던 일들까지. 그래서 저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73세 김순영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비록 가난하셨지만 아들과 딸을 가리지 않고 저희 모두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막내였던 저를 유난히 예뻐해 주셔서 늦은 나이까지 시집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제가 나중에 혼자 남게 될까 봐 안쓰러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설득하셔서 저는 좀 늦은 나이에 중매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이 된 박은철은 당시 어머님과 함께 양계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제 친정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저를 무척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과 시어머님은 절대로 제가 양계장에서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그저 집에서 살림만 하게 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정말 친딸처럼 저를 아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받은 그 사랑을 충분히 돌려드리지도 못한 채 제가 시집 온 지 3년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비록 시어머님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저는 시어머님의 따뜻한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매우 슬퍼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위로하며 시어머님의 빈자리를 채워드리고자 양계장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와 냄새 때문에 첫날에는 1시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적응이 되었고 그렇게 시어머님을 대신해 남편과 함께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 부부는 아들 영훈이를 낳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모두 검소한 성격이었기에 돈을 은행에 차곡차곡 모아두었고 나중에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은 어느덧 청년이 되었고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곧바로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취업과 동시에 독립을 했는데 그 즈음 남편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을 돌봐야 했기에 양계장을 정리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이 일을 이어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일은 고단하지만 수입이 괜찮다며 아들을 설득해 보았지만 아들은 서울 생활을 떠나고 싶지 않다며 체면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양계장을 물려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 근처에 살던 성실한 청년에게 양계장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양계장을 정리하면서 꽤 많은 적리금을 받았고 저희는 그 돈으로 서울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을 구매했습니다. 평수는 작았지만 위치가 좋아서 월세 수입도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과 월세 수입이 있어 더 이상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저는 온전히 아픈 남편을 돌보는 데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말씀을 아주 잘 따랐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것은 뭐든지 따라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아버지께 먼저 가서 조언을 구했죠. 체격도 크셨던 남편이 아들에게는 마치 슈퍼맨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상에 누워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고 아들도 나이가 들면서 자신만의 가치관이 생기자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훈아, 오늘 간만에 내 아버지 모시고 외식이나 할까? 네, 알겠어요. 제가 태우러 갈게요. 남편은 이제 휠체어가 없으면 걸을 수가 없어서 저와 아들은 힘겹게 아버지를 차에 태웠습니다. 예약해둔 식당으로 향하는 동안 아직 말씀은 하실 수 있으셨던 남편은 아들에게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요즘 힘든 거 없니? 힘든 거야 많죠? 아빠한테 얘기해봐. 힘든 거 말해서 뭐해요? 얼른 식사나 하세요. 아들은 말해봤자 입만 아프다는 듯이 대화를 피했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남편의 식사를 도와드렸는데 이제는 제가 떠먹여드리는 음식마저도 반은 흘리고 마셨습니다. 아들은 그런 모습이 보기 불편했는지 비위가 상한 듯 음식을 먹다 말았습니다. 왜 그것만 먹니? 더 먹지? 배불러요. 이제 얼른 들어가요. 모처럼 나온 외출이었지만 아들은 일이 생겼다며 서둘러 들어가자고 재촉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을 챙기느라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와야 했습니다. 저희 집과 아들이 사는 곳은 차로 1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위치였지만 아들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저희를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저 멀리서 아들을 응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져서 이제는 휠체어를 타고 외출하는 것조차 힘들어지셨고 거의 누워서 생활하셔야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는 제 마음도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안쓰러웠습니다. 그 즈음 아들이 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엄마, 저 결혼할 여자 생겼어요. 그러니 장밀 잘 됐네. 아들은 엄마만 셋이서 같이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그럼 내 아버지는? 아빠는 이제 외출도 못 하시는데 여기 병원에 와서 한번 인사하는 게 어떻겠니? 제 말을 듣고 아들은 조금 난감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아프다는 얘기를 못해서요. 아픈 사람 있으면 여자친구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자친구 부모님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아버지 아프다는 사실을 숨길 순 없잖아. 일단 알겠어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예비 며느리와 함께 저희가 있는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병실 호수를 알려주자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노크를 하고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계신 병실은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다인실이었습니다. 사실 2인실에도 들어갈 수 있었지만 남편이 혼자 계시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계시는 게 좋다고 하셨고 저도 다른 보호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위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낯선 환경이 불편한 듯 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아들을 보자마자 인사를 건넸고 이어서 처음 보는 며느리를 크게 반겼습니다. 아이고 내가 윤이구나. 참 곱게 생겼네. 옆 병상의 보호자분께서도 한마디 거들어 주셨습니다. 참 예쁘죠. 저는 서둘러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며 남편에게도 인사를 시켰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어색한 듯 웃으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앉을 자리가 마땅치 않네. 괜찮아요. 저희 바로 가봐야 돼서. 벌써 가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좀 더 있다 가야지. 저희 결혼 준비하는 게 좀 바빠서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아이고 그래. 바쁘겠구나. 얼른 가봐.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고 서둘러 가려는 아들의 모습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결혼한다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올 때 뭐 하나 사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은 병실의 다른 보호자분께서 제 속마음을 아시는지 대신 서운해하는 듯한 눈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픈 아버지를 숨기지 않고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지인이 남편 병문안을 왔습니다. 형부 건강은 좀 어때?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네. 내 노력이 부족한 건지. 언니가 지금보다 어떻게 더 잘해?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건 그렇고 아들 이번에 결혼한다며? 응. 날짜도 잡힌 것 같더라.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잘 앉아있지도 못하는데 결혼식은 꼭 가야 한다는 거 있지. 얼마 후 아들의 상견례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병원에 계신 남편을 시누이에게 부탁하고 혼자 아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예비 사도는 걱정스러운 듯 저희 남편의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얘기는 들었어요. 남편분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네, 그래도 결혼식은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누워 계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결혼식 할 때 쓰러지기라도 하시면 어쩌시려고요? 보는 사람도 있고 괜히 좋은 자리 망치는 거 아닌가요?
예비 사돈의 무심한 말에 예비 며느리도 어머니께 눈치를 주었지만 예비 사돈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괜히 부축받으면서 휠체어 타고 오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리잖아요. 차라리 그냥 사돈 혼자 참석하시는 게 어때요? 저는 기분이 나빴지만 속으로 심호흡을 하고 답했습니다. 워낙 남편도 아들 결혼식을 보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해서요. 남의 시선 의식해서 결혼하나요? 그냥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 한 명 더 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병간호를 우리 딸에게 넘기시는 건 아니시죠? 아,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제가 워낙 솔직한 편이라서요. 누가 자기 딸이 시부모 병간호하는 걸 바라겠어요. 저도 이때는 조금 기분이 나쁜 듯이 답했습니다. 그건 걱정 마세요. 그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평생 돌봐드릴 거예요. 그렇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른 채 불편한 식사 자리가 끝나고 헤어졌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남편은 저에게 잘 다녀왔냐고 사돈이 어떤 분들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괜히 남편이 신경 쓰실까 봐 사돈 될 분들이 좋은 분들이라고 둘러댔고 남편은 그 말에 안도하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들 결혼식 한 달 전에 남편의 상태가 위독해지셨습니다. 평일 밤 8시쯤이었는데 제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고 저는 즉시 의사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이제 곧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얼른 아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남겼습니다. 남편은 힘겹게 숨을 쉬시면서도 무조건 아들을 보고 가겠다는 의지로 버티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계속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전에 힘겹게 쓰셨던 편지를 저에게 건네시며 끝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들은 뒤늦게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왜 이제 왔냐고 따지려다가 이내 부질없음을 느꼈고 그저 아버지께 인사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꽤 덤덤하게 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 곁에 있어주길 바랐지만 아들은 내일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장례식 날짜를 좀 미루면 안 될까요? 저희 이제 곧 결혼식도 있잖아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바로 장례 절차를 밟을 거라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제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제게 얼굴을 비쳤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도 예비 며느리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안 오니? 저녁에 잠깐 들린대요. 오늘 주말인데 어디 갔어?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워낙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 그래도 이제 결혼할 사이인데 좀 오래 있다 가는 게 좋지 않겠니? 아직 결혼 전이잖아요. 이후 저녁이 되어서야 예비 며느리는 얼굴을 비쳤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인사만 하고 밥을 먹더니 다시 집에 가려는 눈치였습니다. 뭐 도와드릴 것 없냐는 형식적인 말조차 없이 아들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예비 사돈은 혹시 안 오냐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여행 가셨어요. 너네 아버지 돌아가신 거 말 안 했니? 전해드리긴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조의금만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하기 싫어 더 이상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발인까지 끝나고 아들은 저를 집까지 태워다 주고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냈는지 아버지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으니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쓸쓸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계실 때는 집에 오랫동안 있지 않아서 집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집안은 참으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간 정리하지 못했던 집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끝내고도 저는 무언가 할 일을 찾았습니다. 아니, 할 일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마음이 곧장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허기가 밀려왔습니다.
냉장고에 언제 사둔 지도모를 반찬들을 꺼내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자 이내 참을 수 없는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제 남편이 없다는 것을 실감하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아들의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예비 사도는 제 남편이 떠난 후에 안부 인사도 없이 그저 해맑게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돈을 애써 무시하고 아들을 축하했습니다. 아들을 보니 남편 생각이 나서 이날도 저는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나서 아들은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제게 얼굴을 비추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내심 혼자 남겨진 저를 아들이 잘 챙겨줄 줄 알았지만 그건 그저 제 기대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들에게 더 이상 바라지 말자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버이날 하루 전에 아들이 제게 점심을 사주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거의 집에만 있다가 간만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이 예약한 식당에 먼저 들어가 앉아 있었는데 제가 며느리도 같이 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들 혼자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혼자 왔어? 오늘 주말인데 윤희는 뭐하고? 윤희는 주말엔 체력 보충해야 한다면서 집에서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이제 결혼한 사이인데 올 거면 같이 오지 그랬어. 아들은 다음에 데려오겠다며 저를 달랬습니다. 그건 그렇고 사돈댁은 오늘 안 찾아갈 거야. 저녁에 윤희랑 같이 갈 거예요. 식당은 장모님이 예약하셨다면서. 저는 내심 서운했습니다. 같은 어버이날인데 제게는 아들만 오고 사돈댁은 아들, 며느리가 함께 간다니 뭔가 무시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시부모님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시누이들과 사이가 더 안 좋아져서 남편의 형제들은 시부모님 제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은 제 남편이 아플 때 간호를 조금 해줬다는 이유로 많은 것을 요구했고 저는 간호사 비용을 지급했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 시누이들은 더 많은 재산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만만하게 보였던 제가 재산을 나눠주지 않자 시누이들은 화가 나서 더 이상 제사에도 찾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내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다음 주 할아버지 제사인데 올 수 있겠니? 토요일인데. 아, 네. 갈게요. 아들은 조금 귀찮아하더니 가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들은 이날도 혼자 참석했습니다. 이젠 혼자 왔냐고 물어보는 것도 그만해야겠다 싶어 저는 아들과 함께 조용히 제사를 지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다음 주 금요일에 시간이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엄마 생일인데 시간 괜찮아? 다음 주 금요일이야. 잠시만요. 아들은 이내 핸드폰에서 일정을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아, 어쩌죠? 그날 윤희네 외할아버지 제사가 있어요. 너는 윤희네 할아버지 제사까지 전부 참석하는 거야.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버이날도 그렇고 할아버지 제사도 그렇고 분가 일에는 아들만 참석하고 며느리 쪽 일에는 아들과 며느리 모두 참석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할아버지 제사인데 우리 쪽은 며느리가 안 오는데 처가 쪽은 사위인 너도 가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저희 장모님이 워낙 그런 거에 예민하셔서 제가 안 가면 많이 서운해하세요. 사실 저도 크게 티를 안 냈지만 서운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제 마음을 읽었는지 다음 달에 있었던 아버지의 첫 제사에는 며느리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며느리가 오자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윤희 너 몸이 좀 안 좋니?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오늘 좀 피곤한가 봐요. 며느리는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제사를 지내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 많이 했는데 좀 싸갈래? 아니에요. 시간도 늦었고 저희 얼른 들어가 볼게요. 그래 고생했다. 얼른 들어가 봐. 아들은 집을 떠나기 전에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이제 제사는 좀 없애도 되지 않아요? 안 그래도 이제 아버지 제사 빼고는 다 안 지내려고. 아버지 제사도 굳이 지낼 필요 있어요. 그냥 아버지 길 다가오면 마음속으로 아버지 기억하면 되죠. 엄마도 딱 엄마까지 할 생각이야. 그게 아니라 매번 이렇게 오는 것도 좀 그래서.
매번 오는 게 그렇다니 1년에 딱 한 번뿐인데. 일할 때는 그날 하루가 힘들어서요. 일단 알겠어요. 1년 365일 중 하루, 그것도 차로 10분 거리인데 이것조차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저는 내심 서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져도 남편이 없는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일거리를 하며 가끔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아들은 뭐가 그리 바쁜지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명절에만 아들은 얼굴을 비췄고 어느 순간부터는 추석에는 여행을 간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아들을 남이라고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시 한번 남편의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한 달 전에 아버지 제사 날짜를 말해뒀고 일주일 전에도 잊어버릴까봐 다시 한번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제사 당일 저는 다시 한번 낮에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제사인 거 잊지 않았지? 이날은 토요일이라 시간은 괜찮았습니다. 아, 오늘이었어요. 아들은 마치 처음 듣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가 한 달 전에도 말해주고 일주일 전에도 말했잖아. 아들은 옆에 누가 있는 듯 잠깐 속삭이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어쩌죠? 저희 지금 해외로 여행 왔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한국이 아니라고? 저희 어제 와서 내일 귀국할 거예요. 어디로 여행 갔는데? 일본이요. 아들은 자꾸만 옆에서 누군가 시키는 말을 그대로 하는 듯 약간 부자연스럽게 말을 다듬었습니다. 저는 그냥 하루 일찍 오늘 귀국할 수는 없냐고 물었습니다. 저 혼자 온 게 아니라서요. 누구랑 갔는데? 윤이랑 같이 왔어요. 그 순간 옆에서 아들을 찰싹 때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들은 당황했는지 제 전화를 급하게 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옆에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자기와 여행 갔다는 걸 알게 되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냐며 당시 아들을 나무랐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다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이가 친구들이랑 여행 왔어요. 아무튼 죄송해요. 다음에는 무조건 참석할게요. 저는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집에 오는 사람이 없으니 제사상을 차리는 것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힘들게 제사를 마치고 나니 집안이 너무 적막하고 마음이 울적져서 동네를 산책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집을 나섰지요. 그런데 걷다 보니 동네 야외 테이블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에 익은 목소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니, 그곳에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요새 누가 제사를 지내? 그거 중국에서 내려온 풍습 아니야? 아들의 말이 귓가에 꽂혔습니다. 일본 여행은커녕 우리 동네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던 거였네요. 며느리도 옆에서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토요일은 놀아야지. 일주일에 하루밖에 없는 날인데. 처가 쪽 제사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자기 아버지 제사에는 거짓말까지 하며 오지 않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로 10분 거리도 안 되는 곳에 살면서 이렇게 제사를 무시하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니요. 집으로 돌아와 서랍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통장이 그대로 있었지요. 10억 원. 남편과 제가 평생 일구어온 돈입니다. 양계장에서 흘린 땀과 노력으로 모은 돈이에요. 원래는 손주가 태어나면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손주 낳을 생각도 없어 보이고 있는 돈은 모두 놀러 다니는데 쓸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이 돈이 처가 쪽에 흘러들어갈 생각을 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이렇게 고생해서 모은 돈을 아니요, 이제는 다른 곳에 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돈을 기부하기로 마음먹고 신중히 기부할 곳을 골랐습니다. 자신과 남편이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을 투명하게 잘 써줄 단체를 정해 그쪽으로 연락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전에 없이 상냥하게 굴더니 저와 함께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요리하기 귀찮다며 배달 음식을 시키자고 했지요. 계산할 때가 되자 일부러 화장실에 들어가 버렸어요. 아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핸드폰으로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모른 척했습니다. 그날 식사 중에 기부단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 통화를 했는데 방문을 제대로 닫지 못했나 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들이 그 통화 내용을 엿들었더군요. 아들은 곧장 돌아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와 함께였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저녁을 직접 차려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다 알고 있었지요. 이게 다 돈 때문이라는 것을. 며느리가 먼저 가고 난 뒤 아들이 저와 술을 마시자고 했습니다. 전 일부러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어요. 아들의 속내를 똑바로 보고 싶었거든요.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아들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아버지랑 모아놓은 돈이 있으시다면서요. 아들은 회사 생활이 힘들다며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돈만 있으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나요. 제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전 이미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태도를 바꾸더군요. 갑자기 무슨 기부예요? 그건 아버지가 저한테 주려고 모은 돈이잖아요.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지르는 아들을 보며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손주도 낳고 나한테 잘하면 주라고 한 거야. 그렇게 못하면 그냥 쓰라고 아버지가 분명히 말씀하셨어. 아들은 끝까지 제게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정기부하시려면 반이라도 주세요.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굳혔지요. 아들이 엄마가 기부하면 다시는 이 집에 안 올 거야. 라며 으름장을 놓고 나갔지만 전 예정대로 돈을 기부했습니다. 우리 동네 노인 복지를 위해 써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전화를 걸어와 물었습니다. 설마 정말 기부하신 거 아니죠? 전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했다. 하지만 아직 엄마 돈 조금 있고 월세 받는 오피스텔도 있어. 내가 앞으로 나한테 잘하면 내가 죽을 때 오피스텔은 물려주마. 뭐 싫으면 말고. 그 후로 아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저를 찾아오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더군요. 어느 날은 오피스텔 제가 안 가져도 돼요. 남은 재산도 다 기부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지금도 전 남은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은 없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저 부모 공경하는 마음, 그것뿐입니다. 남편이 제게 남긴 10억이라는 돈,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한평생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었죠. 그래서 전 그 돈을 의미 있게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진정한 효도의 의미를 모르는데 그 돈을 물려준다면 그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서글프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기부한 돈으로 우리 동네 노인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남편도 하늘에서 저의 선택을 응원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돈은 결코 관계를 살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효도와 사랑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법이니까요. 이제 저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때때로 아들이 찾아오지만 더 이상 그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저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들도 부모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길 바라면서요. 여러분도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저녁엔 꼭 한번 찾아뵙고 안부 전화라도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그 따뜻한 마음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